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FOMC의 결과에 신임 연준 의장인 케빈 허시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면서 시장이 진전을 주지를 못했고 오히려 악재발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2번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케빈 워시는 이번에 새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올라가면서 시장은 연준의 기조가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석을 하였고, 그것은 바로 이번 연도 하반기는 보다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2026년도에 금리 인하 스탠스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하는 바로 다시 인상 전환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연준 위원 중에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이 원래 0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금리 발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상 전망치는 0명이었다, 연준 의원들이. 근데 이번에 점도표도 확인하고 결과도 확인해보니 인상 전망이 0명에서 무려 18명 중에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의견을 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하반기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아니다, 2번 이상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단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최소가 0.25bp가 될 수도 있지만 B컷 0.5b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어제 이 점도표에서 확인했듯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미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의 예상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 추세, 단기적인 반짝이는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을 다시 했죠. 결국 어제 점도표에서 확인했듯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케빈 허시의 점도표 전망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까지 모든 게 지금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도 최우선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제가 라이브 생방송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강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힘들어져야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전부 다 잡힐 수 있는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연준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이에요. 연준의 핵심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지표 발표들이 좌우를 할 겁니다. 지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나 PPI나 실업 청구 수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원자재라든가 다른 지표들도 정말 중요해졌고, 오늘 저녁에는 바로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지표가. 그래서 이 지표 발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제조업 활동 지수도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지표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 금리가 인상된다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물가가 언제 빨리 잡히는지, 혹은 시장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다시 동결 스탠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 스탠스로 갔죠. 이제 여기 하반기에 분명 금리 인상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동결이 오면 이건 또 호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동결은 악재였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했다가 다시 동결을 하면 그때는 또 호재가 돼요. 그래서 같은 동결이라도 어떨 때는 호재가 되고 어떨 때는 악재로 주가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 산업에 대한 구조, 전반적인 이런 경제적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코인 시장에 무턱대고 매수 매도
그냥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걸로 투자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반짝이는 별은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뭐 단타로 뭐 운이 좋아서 시장이 막 미증시가 올라가서 반짝이게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는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집을 살 수도 없고 물가는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상 단행한다고 해서 물가가 조금 잡혔다고 한들 그게 계속 잡힐까요? 집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옛날에는 평범했다면 지금은 계속 올라가요. 나라가 힘든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뭐겠어요? 집값도 올라가는데 이제 물가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빈부격차가 정말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돈만 벌겠다고 투자하시면은 인생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죠. 경제를 우선시로 알아야 된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다. 그럼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산업이다. 산업을 잘 알고 계셔야 전반적인 이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선 바탕되는 게 시황이죠. 이 시황이라는 거는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국내 아무리 백날 천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쳐다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나라는 미국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산업 구조나 이러한 미국의 시황들을 전부 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체크를 못하시니 바쁘신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언제 다 확인하고 언제 공부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요약본으로 항상 팩트로만 이해하기 쉽게끔 2, 3분 안에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 3분이 누군가에게는 2, 3년 동안 공부를 해도 알까 말까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알려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쉽게 하냐. 결국에는 스타 강사들이 성공하는 이유, 스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팩트로만 말하고 쉽게 말하잖아. 쉽게 설명하고 어려운 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가 그렇게 이뤄내봤기 때문에 자기가 성적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가 설명 없이 팩트로 이러한 것들만 알면 된다라는 거를 콕콕 집어주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팩트적으로 해주는가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수익이 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반짝이는 수익 필요 없습니다. 제 유튜브 4년 동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꾸준한 수익, 꾸준한 계좌의 성장 이러한 것들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는 항상 저의 경험치와 유튜브만 4년 한 거지 투자는 거진 15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까지 하면 15년 차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주식도 똑같이 무조건 경제와 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기점으로 시황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부동산은 아니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좀 예외가 있어요. 왜? 부동산은 국가 정책이랑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방향을 좀 많이 봐야 되지만 주식이나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제적인 스탠스를 봐야 된다. 그렇다고 부동산 아니냐? 아닙니다. 부동산도 경제 상황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항상 이 더보기 보시면은 링크 있습니다. 링크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이 제조업 활동 지수 이게 왜 중요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공부 안 했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아마 반드시 손실 중일 겁니다. 내가 왜 손실 중이지? 내가 왜 매수를 잘못해서 손실을 보고 있나? 혹은 내가 매도 숏을 잘못 쳐서 손실을 보고 있나? 지금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것도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하지? 라는 순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글을 모르는데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외우는 공부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나중에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근본적인 걸 먼저 아셔야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제조업 활동 지수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발표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꼭 체크하시고 오늘 유튜브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지금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힘내시고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오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시기가 좀 더 늦춰졌을 뿐 그렇다고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천천히 공부하세요. 지금 어차피 손실 보고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공부라도 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이클.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